선생님, 만약 개인 투자들의 분통이 터지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리는데 금융당국이 왜 이렇게 계속 공매도에서 관대한 평가만 내릴까요? 천수님, 우리나라 교육 개혁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교육개혁 내리가 왜 나오죠? 우리나라 그 교육부 공무원들은요, 그 퇴임하면 사립학교로 가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네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여러 가지 썰들도 아주 재밌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린이 탈출을 꿈꾸고 있는 머니방위대 여의도 천수루입니다. 오늘도 저희 스승님 여의도 만수루님과 함께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거래소 기자실에서 매일 주식을 연구하고 있는 여의도 만수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로 벌써 세 번째 촬영인데요. 첫 번째 시젠 미인대 투자법, 그리고 두 번째 세트령 공매도까지 연일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댓글들이 많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승님의 이런 좋은 정보에 제가 자극을 받아서 이번 주제는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번에 다뤘던 내용과 조금 연관이 있는 주제예요. 아, 저번 주제랑 관련이 있다면 혹시 공매도 관련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공매도가 재개된 지 약 한 달이 지났는데요. 이거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에서 최근에 다소 좀 논란이 될 만한 평가를 좀 내렸더라고요. 아, 그건 저도 봤습니다. 예, 그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보도자료를 내놨더라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공매도가 한 달 동안 원활하게 안착이 됐다, 시장에.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 평가인지 분석인지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공매도 원활히 안착 평가, 그 진실은 입니다. 예, 우선 그 금융당국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발표했던 자료를 잠깐 준비해 왔는데, 이게 6월 3일 나온 자료예요. 이걸 이제 첫 페이지 요약을 보면 공매도는 양호한 거시 주식 시장 환경하에서 원활하게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와 주가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눈에 띄네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주 그냥 분통이 터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도대체 그 금융위가 그렇게 내놓은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네, 간단하게 이제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주가 지수 측면에서 공매도 전보다 한 달 동안 코스피가 2.4% 상승했고 코스닥은 0.2% 하락한 걸로 나타났어요. 한 달 동안 큰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 공매도 거래는 대폭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일평균 거래 대금이 6,800억 원 정도로 그 전에 4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많이 늘어났죠. 근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전체 거래 대금이 늘어나서 그만큼 늘어난 거기 때문에 공매도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주가는 어때요? 어떻게 변했어요, 그동안? 주가도 숫자로만 보면 진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맞는 게, 공매도 상해 이제 거래 대금 상위 10개 종목 중에 6개 종목의 주가는 하락했고 4개 종목은 오히려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내용만 들어보면 네. 그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공매도가 그럼 평평해진 운동장이 된 건가요? 금융당국의 해석 그대로라면 공매도는 정말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불만을 가질 이유도 전혀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폭발 직전인데요. 네. 뭐. 예. 한마디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단순한 분석이란 얘기죠. 저번에 다뤘던 세트리온 그 역사를 살펴보면 공매도에 굉장히 취약한 종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반영이 이미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되고 있는데, 그거는 간과 안 채 그냥 한 달 동안 주가 변동이 없다. 그래서 공매도는 주가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분석은 사실 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네요. 사실 2월 초 주가가 막 37만 원까지 갔잖아요. 근데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선반영돼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공매도 딱 재개 시점만 놓고 영향이 없다. 비교는 좀 올바르지 않죠. 그렇죠. 예. 4월 중순하고만 비교를 해도 31만 원대에서 26만 원대로 뚝 떨어졌으니까 16%가량이면 정말 손해가 큰 거죠. LG 디스플레이도 4월 이제 말쯤에는 27,000원 정도 됐다가 지금은 10% 이상 떨어진 걸로 나타났고 아직 그 전 수준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뭐 공매도가 재개돼도 오른 종목이 있어요. 급등한 종목도 있죠. 뭐 HMM 같은. 네. 예. 근데 이거를 과연 공매도에도 불구하고 올랐다고 봐야 될지 그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선반영이란 게 어쩌면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기도 한데 객관적으로 사실 증명은 쉽지 않잖아요. 적어도 공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분석은 정말 틀린 분석이란 거죠. 그렇죠. 단순하게 공매도 재개 시점을 딱 지정해 놓고 거기 이후에 주가만 비교하는 건 올바른 건 아니에요. 분명히 경제학에서도 그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항상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때는 그 전에 이미 그것이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딱 공매도 재개 시점인 5월 3일 이후 주가만 놓고 비교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네. 예. 이렇게 공매도에 대해서 관대한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공매도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될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공매도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주가가 하락할 종목을 예상을 해서 그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다시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의 장점이 뭐냐면 주가 급등락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오버슈팅 현상이 일어나는 걸 예, 그 그래프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가 과열 국면일 때 확실히 필요하겠네요. 외국인 자본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근데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그 롱숏 전략이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지를 거는 거예요. 그때 공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으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치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이론상의 이유고 이제 각종 이제 음모론, 썰 이런 거 많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수루님은 그 우리나라 사립학교가 왜 그렇게 개혁이 안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회 구조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 나이가 먹고 이제 승진을 하면 위에 자리는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 이제 관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주로 그 주관단체 기업 뭐 이런 데로 이제 낙하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있을 때 자기가 감독 대상인 거기에 그 기업이나 이런데 굉장히 가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 자기가 나중에 가니까. 자기가 나중에 갈 수도 있는 데니까.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아마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뭐 없진 않으니까. 그렇죠.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버블이 억제되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던 게 떨어지거나 할 수밖에 없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공매도 자체로 주가가 떨어져서 화난다라기보다는 어떤 기울어진 눈동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화를 냈던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조금 차별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접근성에서부터 넘사벽의 차이가 나죠. 일단 뭐 데이터로 우리 한번 보자. 그러니까 5월 3일에 공매도가 재개됐단 말이에요. 근데 6월 7일까지 그 자료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한 거는 10조 9,556억이에요. 거의 11조 가까이.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전체 공매도 금액의 83.8%예요. 그러니까 84%에 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기간에 그럼 개인은 몇 프로냐? 1.6%에 불과해요. 거의 일방적인 거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화내는 건 그 양쪽의 그 대차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하면 주식을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빌릴 수가 있어요. 기간이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기간이 무제한. 그러니까 반면에 개인 투자들은 60일 이내 갚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단순하게 드는 생각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그냥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갚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존보가 가능해요. 존보가.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화내는 건 그거예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담보 비율 역시 차이가 나요. 개인 투자자들은 140%가 필요해요. 근데 외국인은 105%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지적이 하루 이틀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도 이런 불만을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금융당국은 이걸 무시했죠. 이른바 씹는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근데 언제 바뀌었냐면
이제 작년에 코로나19로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난 거예요. 아, 그 민감하잖아요. 다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금융당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 금융당국을 압박하니까 금융당국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를 제기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내용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외국계 증권사로 그 불법 공매도인 무차익 공매도가 횡행했었어요. 네. 근데 이걸 하다가 걸리더라도 뭐 벌금이 몇 억 원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로 얻는 이득은 뭐 수백억, 수천억인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이 새로 신설됐어요. 벌금밖에 없었던 게 이제 징역까지 그렇죠,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듣기에는 이것도 크게 1년 그냥 사이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걸릴 경우에 한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걸릴 경우에 한해서는. 네.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의심 가는 정황이 너무 많아요. 그 얼마 전에 예. 그 LG화학 보세요. LG화학 보면 크레디트 스위스라고 CS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매도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주가가 폭락했죠. 근데 개인들은 의심스러워요. 네. 이거 매도 리포트와 연관돼서 어떤 불법 공매도가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알겠어요? 의심은 가지만 그냥 정황밖에. 그렇죠. 정황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이렇게 그 실제 주주들 입장에서 화가 날 것 같은 게 말씀하신 25일에 리포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89만 3천 원에서 그 다음날 83만 2천 원까지 7% 가까이나 떨어지면 화를 안 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재밌는 썰을 하나 알려줄게요. 그게 뭐냐면 이 리포트 있잖아요. 네. 외국계 증권사를 나오는 이 매도 리포트의 배경에 어떤 헤지 펀드가 있다 이런 음모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계 증권사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도 일종의 위탁 매매란 말이에요. 그 거래를 하는 진짜는 배경에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키움증권 이용한다 그러면 거래 창구가 키움증권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 실제 돈의 주인이 키움증권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 창구로 외국계 증권사가 나오지만 그게 전부 외국계 증권사의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배경에 어떤 공매도 세력이 있다. 그 공매도 세력이란 게 뭐냐? 헤지펀드라는 거예요. 외국계 헤지펀드. 네. 그래서 불법 공매도와 헤지펀드가 연관돼서 매도 리포트와 어떤 거래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썰이 음모론이 있죠. 만약에 이게 사실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 이런 구조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국민들이 투자한 돈을 외국계 자본으로 그걸 뽑아먹는다고 해야 되나? 이야, 이거 참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음모론이죠. 그러니까 네. 뭐 어느 증권사나 리서치 센터는 독립성이 보장이 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야,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어떤 공매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뭐 증거는 없고 네. 찾아낼 수도 없죠, 사실은.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반격을 할 가능성이나 이런 게 혹시 없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게임스톱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네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그러니까 어떤 힘을 합쳐서 공매도 세력에 타격을 가했단 말이에요. 네, 영차. 그렇죠, 그래 그렇죠.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최근에 AMC도 그렇고 아, 이렇게 하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막 반성문 쓰고 그랬잖아요. 미국 증시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 리서치가 많아요. 다 어떻게 보면 양성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못해요. 칼 맞죠? 그렇죠. 그렇죠. 주주들의 칼 맞죠.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네, 외국에서는 다 공개되고 공매도를 하지만 네. 공매도 세력들 가운데서도 어떤 실패하거나 하는 사람이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매도 리포트를 안 내고 공매도 세력 리서치 기관도 없고 음성화가 돼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이미지를 개선할 어떤 이벤트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국판 킴스톡 사태가 좀 일어나기를 한번 기다려봐야겠네.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가격 제한폭이 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해서 관대하게 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그분들의 인식이 뭐 공매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원활히 안착했다,
공매도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의도 천수루 제가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역시 아직 수련이 많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씩 이제 제 밑에서 열심히 배우시다 보면 2,000수로, 5,000수로 되고 나중에는 10만수로, 10만 100만수로 수까지 될 수 있어요. 예. 네, 앞으로도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볼지 모르겠지만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만수로 우리 스승님의 조언을 깊이 새겨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좀 사그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개인 투자자들 편입니다. 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